네, 전기기기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직류기의 전기자 권선 중 중권 권선에서 우리가 직류기의 전기자 권선법이라고 하면 뭐 환상권, 고상권에서는 우리가 단층권, 이층권에서 중권, 파권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중권 권선에서 뒷피치가 앞피치보다 큰 경우입니다.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거 아닌데 중권에서 예, 우리가 뒷피치가 있고 앞피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뒷피치가 큰 것이 있고 앞피치가 큰 것이 있습니다. 뒷피치가 큰 것을 뒤진 해서 진권이라고 해요. 진권. 앞피치가 큰 것을 우리가 쇄권이라고 합니다. 쇄권. 그래서 41번에서는 뒷피치가 앞피치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뒤가 큰 것 뒤진해서 진권입니다. 1번이고요. 42번 볼게요. 직류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 중 옳지 않은 것은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인데 발전기와 전동기가 다르죠. 반대입니다. 1번 전기자 반작용은 감자작용으로 주자속을 감소시킨다. 발전기는 감자작용합니다. 맞고요. 2번 자기적 중석축은 회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여기에서 발전기와 전동기가 다른데 발전기는 회전 방향,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입니다. 지금 회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전동기를 얘기하죠.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발전기 기전력은 감소되어 부하시 전압 강화의 원인이 된다. 1번에서 했었죠. 감자작용입니다. 우리가 직류기에서 기전력 E는 얼마? E는 60A분의 P자판에서 직류기에서 감자작용에 의해서 얘가 감소합니다. 자속이 감소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모에 있는 자속이 감소하면 전체적인 기전력이 감소하게 된다. 하여튼 전압이 감소합니다. 4번입니다. 정류좌편 간의 전압이 불균일하게 되어서 국부적으로 전압이 높아져 섬락을 일으킬 수가 있다. 전기자 반작용의 안 좋은 작용이 되고요. 42번에는 뭐다? 2번. 43번 볼게요. 불평형 전압 상태에서 삼상 유도 전동기를 운전하면 토크와 입력은 어떻게 되는가? 불평형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평형 상태라고 하면은 정상분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평형 상태요. 근데 불평형이라고 하면은 뭐요? 정상분과 역상분도 존재합니다. 뭐 영상분은 어차피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정상분과 역상분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럼 정상분은 우리가 뭘 발생시켜요? 정상분은 토크를 발생시키고 역상분은 뭘 해요? 역상분은 제동을 시킵니다. 정지를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역상분이죠. 그러면 불평형 상태라고 하면은 정상분과 역상분이 모두 존재하게 되는데 정상분에 의해서 토크를 발생시키는데 역상분에 의해서 제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토크는 어떻게 될까? 토크는 정상분이 힘을 회전시키고 역상분 정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인 토크는 적어지겠죠. 그러면 입력은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입력이 필요할 겁니다. 더 많은 입력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불평형 상태는 토크는 감소, 입력은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4번 볼게요. 전격 출력 1000kV 하면 전격 전압 6600V, 전격 역류 0.6이 삼성 동일 발전기이다. 동일 렉터스 0.6 PU인 경우 전압 변동률입니다. 전압 변동률. 우리 전압 변동률이 뭐예요? 전압 변동률은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이요. 따라서 여기에서 곱하기 100% 하면 전격 용량, 뭐 전격 출력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뭐다? 일단 전격 역률이 0.6이에요. 역률이 0.6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0.6에 그 다음에 얘가 0.8
0.6에 0.8 이 상태에서 동기 리액턴스가 0.6 PU면은 동기 리액턴스 뭐요? X상분입니다. X상분은 세로축이죠. 맞죠? 그래서 동기 리액턴 0.6이면 얘가 이만큼 얘만 0.6이 이렇게 더해진다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역률에 의한 0.6, 0.8에서 동기 리액턴스 0.6 PU가 더해지면 전체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여기에 무부하 전압이 얘가 되는 거죠. 무부하 전압이 얘가 된다. 그래서 전체를 1로 기준으로 했을 때 무부하 전압이 얘가 됩니다. 그럼 얼마? 어떻게? 1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1 곱하기 100%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냐? 0.6에 1.4죠. 무부하 전압은 요때 0.6의 제곱 플러스 1.4의 제곱을 하니까 그 값이 1.524 1.523이 되고, 따라서 전격 전압 1로 기준으로 했을 때 1분의 1.523 마이너스 1 곱하기 100%를 하면 얼마요? 52.3%가 된다. 실제로 자주 나오는 문제죠. 종종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52.3% 보여주시고요. 4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GTO의 특징이 아닌 것은, GTO는 뭐요? 게이트 턴 오프입니다. 게이트에 펄스를 주면 턴 온을 시킬 수도 있고 턴 오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턴 오프 사이리스인데 한번 특징 한번 보도볼게요. 일반 전류회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GTO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GTO는 자기 소호소자요. 양의 펄스를 줘서 온 시킬 수도 있고 음의 펄스를 줘서 오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오프를 시킬 때 온 오프 시 스파크가 발생해요. 스파크. 불꽃이 발생합니다. 온 시키고 오프 시키고, 우리 차단기도 온 오프 시킬 때 불꽃 발생하는 것처럼 온 오프 시 스파크가 발생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스노버 회로라는 거 필요해요. GTO가 자기 소호자다 보니까 온오프시 아크가 발생하고 스파크가 발생하고, 그래서 스노버 회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류 회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가 전체에 있는 보기들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이번 전압 전류 특성은 SCR과 거의 같고요. 3번 플러스 게이트 전류로 턴 온 된다. 플러스로 온 시키고 마이너스로 턴 오프 시킬 수가 있다. 보기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전류 회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가 틀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46번 볼게요. 삼성 유도 전등기가 슬립 오프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 이때 2차 저항에 비해 등가 저항은 몇 배인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등가 저항 R입니다. R은 S분의 1-S의 R2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이게 뭐 문제로 나오지만 우리 개념적으로 이해할 때도 이 저항값 이용하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서는 이 공식으로만 대입을 할 수가 적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슬립이 5%니까요. 0.05입니다. 0.05분의 1-0.05 곱하기 R2로 하면 0.05분의 0.95죠. 그러면 19의 R2가 됩니다. 즉 R2의 19배. 46번에는 2차장은 등가장 2차장에 비해서 2차장 R2에 비해서 등가장은 19배가 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7번 볼게요. 유도 전등기 2차 동선 PC, 2차 입력 PC2 슬립 S일 때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뭐 지금 여기 보기에 있는 것 중에서 맞는 거 찾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이거죠. 2차 입력 P2는 기계적 출력 P0 플러스 PC죠. PC가 되고, PC는 어떻게 돼요? P0 플러스 PC는 SP2 외우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PC는 sp2가 된다. 그러면 뭐 P0는 P2-sp2 그래서 P2에 1 뭐 이런 관계도 있고요. 하여튼 보기에서 맞는 거 찾으시면은 뭐요? 보기 중에서 PC는 sp2 요거 있죠. PC가 sp2다. 유도기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 가장 쉽고 기본적인 거예요.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48번 봅니다. 교류 정류자기에서 교류 정류자기가 뭐예요? 교류 정류자기. 교류 정류. 그러면 얘를 정류를 시켜서 교류를 정류시키면 뭐예요? 직류기가 되죠. 직류기와 똑같습니다. 그럼 직류기에서 기전력 E는 얼마나? 직류기에서 기전력은 60A분의 P다판이죠. 우리 앞에서 제가 41번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직류기에서 유도되는 기전력 60A분의 P다판입니다. 여기에서 그래도 교류죠. 입력이 교류입니다. 그러면 입력이 교류일 때 그 위상각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뭘 곱하느냐? 사인 세타를 곱합니다. 사인 세타.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직류기고 교류기에서 위상에 따른 사인 세타를 곱하게 되면 나머지 대입하시면 되죠. 파이의 M이 0.14고요. 극수 P가 2, 병렬수 A는 1, 도체수 Z는 200, 회전수는 1200의 경우 브러쉬 회전축이 자극축가 30도라면 기전력의 실효값은 얼마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60 곱하기 병렬수 1이고요. 극수가 2, 도체수 200 곱하기 자속이 0.14 곱하기 회전수 1200 곱하기 사인 얼마예요? 사인 얼마? 지금 여기에서 30도입니다. 30도. 그래서 사인 30도 하면은 이 값이 560V인데 교류죠. 교류에서 이 값은 최대값입니다. 묻고 있는 것은 실효값이에요. 실효값. 그러니까 얘가 이러한 교류라고 하더라도 최소 직류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맞죠? 여기서 말하는 값은 이 값이다. 이 값. 그러면 실효값을 어떻게 되느냐? 실효값은 곱하기 루트 2분의 1배를 해주는 겁니다. 루트 2분의 1배를 해주니까 실효값은 400V다. 네. 근데 문제가 조금 난해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쪼개서 보면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49번으로 가볼게요. 49번. 단상 직권 정유자 전동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단상 직권 정유자입니다. 직권에서는 그냥 직권, 보상 직권, 유도 보상 직권이 있고 톰슨 이건 뭐예요? 반발이죠. 반발. 그래서 반발 전동기에는 톰슨, 아트킨슨 대리. 그래서 아트킨슨, 톰슨 대리. 그러니까 일어날 때부터 이렇게 계속 그 하나로 붙여서 불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아트킨슨, 톰슨 대리가 하나로 딱 연결해서 나와야 돼요. 아트킨슨, 톰슨 대리에는 반발이다. 반발은 아트킨슨, 톰슨 대리. 톰슨은 직권이 아니고요. 반발입니다. 항상 반발이에요. 50번 볼게요. 직류전동기 속도제어서 일근화 방식이 채용되는 것은 입니다. 일근화 볼게요. 우리가 직류전동기 속도 제어가 있죠. 속도 제어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가장 단순하지만 사용 거의 하지 않는 거 저항 제어, 그 다음에 계좌 제어, 전압 제어가 있고 전압 제어에 워드, 레오너드, 일근화, 초퍼, 직병렬이 있습니다. 초퍼, 직병렬 제어가 있는데
워드 레오너드와 일그너는 MGM이라고 그래요. MGM. MGM 뭐요? 전동기, 발전기, 전동기입니다. 전동기 2대, 발전기 1대를 통해서 전압을 제어하는데 여기서 M이 뭐다? 보조 전동기요. 보조 전동기. 그 보조 전동기로 워드 레오너드는 보조 전동기로 직류기를 사용하고요. 일그너는 보조 전동기로 교류 전동기를 사용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나머지는 모두 뭐 대용량이고, 둘 다 워드 레오너드 일그너 모두 대용량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직류 전동기 속도에 대해서 일그너 방식이 채용되는 것은 뭐 이걸 뭐 굳이 하실 필요도 없이 여기서는 대용량을 가지고 보세요. 모터 2개, 발전기 1대 이렇게 제어하는데 소용량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용량입니다. 그래서 제철용 대형 압연기, 제철용 대형 압연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그너다. 51번. 변압기 등가회로 작성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변압기 등가회로 작성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세각이 뭐냐? 무바시험, 뭐요? 철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락시험, 동선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내부에는 저항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권선의 저항 측정. 그래서 3개, 기본적인 시험 3개라면 무부와 단락, 권선 저항 측정 이 3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기는 그런 내부 그 등가회로 그리는 것이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변압기는 등가회로를 자주 그리고 그 회로 내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바시험, 단락시험, 권선저항 측정 이렇게 3개가 되고요. 등가회로 작성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보기에서 고르라면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부하시험이 됩니다. 52번 볼게요. 용량 PkVA의 동일 전격의 단상 변압기 4대로 낼 수 있는 삼상 최대 출력 용량은입니다. 보세요. P가 4대가 있습니다. 4대. 이 4대가 있는데 이것으로 삼상을 구현을 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대를 뭐 Y나 델타로 결선합니다. 그 다음에 한 대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4대가 있으니까 세대를 Y 결선이나 델타 결선하고 한 대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전력은 3P가 되죠. 3P.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4대니까 2대 해서 V 결선 2개를 하는 거죠. V 결선 하나 하는데 2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4대를 2대 해서 V 결선 2대. 그럼 얼마? V 결선 하면 얼마요? 루트 3P죠. V 결선 하나를 하면 출력이 루트 3P인데 이것이 2개니까 2배의 루트 3P가 됩니다. 그럼 3P와 2배의 루트 3P 둘 중에 뭐가 더 크냐? 계산해 보시면 루트 3 1.73이죠. 1.7이니까 2 곱하면 3.4 얼마가 됩니다. 3.4가 얼마 되니까 얘가 더 크다. 즉 V결선 2대를 하면 V결선 2번 하면은 Y나 델타 결선 하나 하는 것보다 더 크다. 따라서 최대 용량은 2루트 3P가 됩니다. 52번에는 4번. 53번입니다. 53번. 많은 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는 걸 듣고 깜짝 놀라셨다고요. 이거 지금 쿡컨버터인데 실제 대학교 전기 전공에서 전력전자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그 과목에서 나오는 부분 문제예요. 그런데 최근까지 거의 출제가 되지 않다가 이번에 CBT로 출제된 기계에서 출제됐고요.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복원을 이렇게 했는데 한번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쿡컨버터에서 묻고 있는 것이 뭐냐면 턴온 시간입니다. 그럼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는데
컨버터니까 일단은 교류를 직류로 만든다고 볼게요. 그러면 컨버터 1학 직류입니다. 직류를 만드는데 이런 직류. 완전한 직류가 아니고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극성의 변화가 없잖아요. 이것은 직류가 됩니다. 직류인데 여기에서 이 시간 전체 한 주기 있죠. 한 주기의 시간을 t라고 합니다. 전체 한 주기 시간은 t라 하고요. 요 on 시간 있죠. 이 시간을 우리가 t1이라고 합니다. t1. 얘가 뭐냐? on 되는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컨버터에서 duTV라고 했습니다. duTV가 뭐냐? 어렵다. duTV라는 것은 전체 t분의 t1 전체 시간분 on 되는 시간 비율을 duTV라고 그래요. 근데 그럼 t1이 t-on 시간이죠. t-on 시간이 뭐다? duTV 곱하기 전체 시간, 전체 주기를 얘기합니다. 전체 주기.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duTV 곱하기 주기니까 주파수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duTV 곱하기 주파수분의 1. 근데 주파수는 25kHz가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duTV만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duTV라는 것이 회로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쿡 컨버터에서요. 이 회로에서 duTV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여기 출력전압이 있습니다. 출력전압 V0가 있는데 V0가 duTV 1-D분의 D 곱하기 VI 입력전압 곱하기 1-D분의 D라는 값으로 이 과정을 뭐 유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으니까요. 이 결과를 외워주셔야 되고 그럼 duTV를 정리하면 이 값이 어떻게 된다? 정리해보면 V0 플러스 VI분의 V0가 됩니다. duTV가요. 그러면 출력전압 얼마라고 했어? 출력전압이 150이에요. 150. 입력전압 얼마? 50. 분의 얼마? 출력전압 150 하면 얼마? 200분의 150 하면 0.75죠. duTV가 0.75. 그러면 t-on 시간은 얼마? t-on 시간은 0.75 곱하기 얼마라고 했어요? duTV 곱하기 주파수보다 이랬는데 주파수 얼마? 25kHz. 25 곱하기 kHz가 10의 3승분의 1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30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세컨은 30 마이크로 세컨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 자체를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죠. 뭐 앞에 말씀드렸지만 전기 전공에서 전력전자를 공부하게 되면 회로를 해석하겠지만 뭐 기사 수준, 산업기사 수준에서는 해석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54번 볼게요. 무엇을 묻느냐가 중요합니다. 1000kVA의 6000V 60Hz의 24극 단락비 1.4인 삼상 동기반증의 동기임피던스. 동기임피던스라는 것은 대테스고요. 단위가 옴입니다. 단위가 옴. 그러면 우리가 1000kVA 6000Hz 60Hz 24극의 단락비 1.2입니다. 단락비를 알고 있으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단락비분의 100 알 수 있죠. 단락비가 주어졌으니까 1.2분의 100을 하면은 이것이 1.2분의 100이면 83.3이네요. 83.3%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알고 동기 임피던스 구할 때 용량 전압 주어졌잖아요. 그럼 기본 공식 뭐가 있어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 제곱분의 ZP. 따라서 Z 임피던스 Z는 P분의 그러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곱하기 10V의 제곱입니다. 10V의 제곱. 이때 중요한 것 뭐가 중요하나?
이때 얘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고요. 킬로고요. 이때 전압의 단위도 킬로볼트가 됩니다. 킬로입니다. 킬로. 예, 이거 실수 많이 하시죠. 따라서 1000킬로볼트 암페어니까 1000 분의 퍼스 임피던스 얼마? 83.3 곱하기 여기 전압이 얼마? 6000볼트인데 6000 그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킬로볼트니까 얼마? 6입니다. 6. 6의 제곱을 합니다. 6의 제곱을 하면은 예, 약 뭐 3옴입니다. 3옴. 거의 3옴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55번 볼게요. 중성장 접재가 가능하여 이상전압을 경감시킬 수가 있다. 중성장 접재가 가능하니까 뭐가 될까요? YY, 뭐 Y 델타, 뭐 델타 Y, 뭐 YY도 되고 델타 Y, Y 델타 되고 Y 델타, 델타 Y 모두 됩니다. 왜? 중성장 접재가 가능하니까 Y가 들어가는 가능한데 제3고주파 전류 관련 접지선을 통해 흐름으로 통신선에 유도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결사 방식하면은 뭐다? YY죠. YY. 예. YY 어떻게 해요? YY는 이렇게 했을 때 접지를 하는데 여기 I0, I0, I0가 흐르면 여기는 3I0가 흐릅니다. 얘가 뭐요? 3I0가 우리 전력공학에서 배우는 기유도 전류 통신선 유도장애를 일으키는 전류죠. 3I0 통신선 유도장애를 일으키는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통신선 유도장애 하면 YY 결선이 된다. 56번 문제입니다. 56번 문제도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문제예요. 56번 볼게요. 권선을 단절권으로 감아서 동기발전에서 제공한 제5고주파를 없애러 한다. 자극 피치에 대한 권선 피치의 비난입니다. 우리가 단절권에서 뭐예요? KP죠. 단절권에서 KP는 2배 사인 2분의 베타 파인데요. 이 개념이 뭐냐? 이 베타가 극간격분의 콜간격이고요. 보세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고조파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N 고조파를 없애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N 고조파를 없애고 싶다면 이 값을 0으로 만들면 됩니다. 즉 이 문제 볼게요. 지금 단절권에서 사인의 2분의 5 베타 파이가 0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때 극간격분의 콜간격 이 베타를 구하는 거예요. 베타. 어떻게 구하느냐면 거의 공식에 의해서 구하는 방법은 거의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세요. 사인 뭐가 0이 돼요. 사인 뭐는 0입니다. 그럼 사인이 0이 되는 거 뭐예요? 사인이 이렇게 했을 때 0이 되는 거 뭐다는다? 파이에서 0이 되죠. 2파이에서 0이 되고 3파이에서 0이 되고 4파이에서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찾으시면 돼요. 제일 작은 건 뭐예요? 사인 파이. 사인 파이가 뭐예요? 사인 180도는 0이죠.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다는 거면 뭐다? 2분의 5 베타 파이가 얼마? 파이가 되도록 찾으시면 돼요. 파이가 된다. 그럼 얼마? 파이가 되면 베타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베타는 얼마? 파이 곱하기 넘어가니까 5분의 2파이 그러면 베타는 5분의 2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인 2분의 n 베타 파이 공식에서 뭐다? 0이 되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0이 되는 것은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가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작은 파이로 이렇게 파이가 되는 베타를 찾으시면 된다. 답은 4번 5분의 2가 돼요. 57번입니다.
무바로 병력 운전하는 동일 전격의 두 대의 3단 동기 발전기 대응하는 두 기절 사이에 30도 위상차가 있을 때 한 발전기에서 다른 발전기에 공급되는 한 쌍의 유효 전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단 각 발전기 한 쌍 기전력은 1000V, 동기 리액터는 4옴이고 전기 저항은 무시합니다. 수소 전력이라 들어보시죠. 수소 전력이라는 것은 뭐다? 위상의 차이가 있을 때 발전기에서 발전기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그 전력을 수소 전력이라고 그래요. 수소 전력인데 그 전력을 우리가 P라고 할게요. P라고 하면 2배 ZS분의 2의 제곱 곱하기 사인 델타요. 왜? 주고받는 수소 전력에는 위상차가 있을 때 받습니다. 그러면 0도라면은 주고받는 위상차가 없다면 주고받는 전력이 없습니다. 90도라면 1이에요. 제일 큽니다. 위상차가. 그래서 0도일 때 주고받는 전력이 없다는 것에 의해서 사인 델타를 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코사인은 뭐예요? 코사인은 동기 화력이죠. 여기에서는 주고받는 전력, 한 발전기에서 다른 발전기에 공급하는 항상 유효 전력입니다. 그래서 2ZS 2의 제곱 곱하기 사인 델타라고 하면 되고요. 2 곱하기 동기 리액탄스가 얼마야? 4죠, 4. 2가 얼마? 1000입니다. 1000. 여기서도 우리 앞에서 뭐 54번 문제처럼 킬로볼트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는 킬로볼트 적용된 거 없습니다. 2는 1000볼트예요. 1000볼트 1000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 다음에 사인은 위상차가 30도 위상차가 있습니다. 사인 30도. 얼마? 하면은 그리고 문제에서 킬로와트라고 물었죠. 따라서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하면은 이 값이 킬로와트가 됩니다. 얼마? 62.5 킬로와트가 된다. 57번에는 답이 1번입니다. 58번 교류 동기 서버 모터에 비해서 효율이 훨씬 좋고, 서버 모터도 웬만한 효율이 좋고요. 그 제어가 용이하고 그런데 이것보다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큰 토크를 발생하여 토크도 크대요. 입력된 각 전기 신호에 따라 규정된 각도만큼 회전한다. 뭐예요? 예를 들어 1도당 뭐 1 혹은 1 스텝당 몇 도, 펄스 한 번 주면 몇 도, 펄스 두 번 주면 몇 도, 한 번 1도당 1한 개당 뭐 한 개당 혹은 한 스텝당 몇 도씩 움직인다는 겁니다. 몇 도. 그러면 스텝당 해서 스텝 모터. 네. 58번에는 답이 3번입니다. 직류 스태핑 모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요. 59번입니다. 59번. 직류 전동기를 전부와 전류 이하에서 동일 전류 운전할 경우 회전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은입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가 전부와요. 여기가 전부와. 그래서 이렇게 됐죠. 했을 때 여기서 만난다고 보면은요. 만난다고 보면 전부와 이하에서 회전수가 여기요. 가장 큰 것보다 직가 분차. 이것은 뭐 말로서 딱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 안 보고도 그냥 답 찾을 수 있죠. 직가 분차입니다. 그래서 회전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직가 분차. 답은 3번이 되고요. 60번 봅니다. 60번. 정류회로에서 교류 입력 상수를 크게 했을 경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제일 기본적으로 단상 정류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류를 하면 어떻게 해요? 정류를 하면은 이렇게 되죠. 단상 전파 정류라고 하면 3상이죠. 3상은 파형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정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상의 수가 많을수록 단상과 3상만 비교했을 때도 상의 수가 많을수록 크기는 더 커지고 주파수도 더 커지죠. 크기가 크고 주파수가 큽니다. 그래서
맥동 주파수, 여기 주파수가 얘가 이렇게 더 촘촘하죠. 주파수가 F1과 F3가 있을 때 F3 3상의 주파수가 더 크다. 그 다음 맥동률 뭐예요? 맥동률이 교류 성분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단상에서는 이만큼인데 3상에서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거의 없다. 그래서 그만큼 직류에 가까운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맥동의 주파수는 상이 많을수록 커지고 맥동률은 교류 성분 자체는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 상액수를 크게 했을 때의 경우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근데 전기기기가 약간 생소한 문제가 몇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소한 문제가 처음 봤을 때 생소하지 두 번, 세 번 보면 익숙한 문제가 되니까요. 생소한 거 많이 나왔다고 너무 걱정하거나 겁먹지 마세요. 네. 그것 때문에 반복을 하는 겁니다. 네,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회로 이론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